안녕하세요. 31명 구독자를 달성한 더멀리의 한 팀장입니다. 31만 명 아니고 31명입니다. 구독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우리 대표님이 유튜브 촬영을 하실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 신경 많이 썼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고개 꾸벅 인사하시는데, 그 신경 많이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보이지 않는 부분, 뭐 전기나 이런 부분은 보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뭐 우리 회사 따봉 캠핑카라는 회사와 저희 회사의 다방이라는 모델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의 집중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뒤에는 26년 내년쯤에 이제 우리 따봉 캠핑카의 다방을 어떤 식으로 개발 발전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확정지어진 건 아니고요. 뭐 대표님과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결과적으로 고스톱을 하시는 건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은, 일단 보시는 차량은 저번 영상이랑은 아예 대비되는 차량이죠. 저번 차량은 스타렉스의 다방2가 얹어진 모델이었고, 이번 차량은 스타리아의 다방1 모델이 올라간 차량입니다. 내부의 이제 대략적인 디자인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상부장이, 여기 에어컨장이, 벽장이, 침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별거 아닌 부분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작업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대본도 없고 뭣도 없고 거의 원테이크로 촬영하고 그냥 바로 올리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좀 버벅될 수도 있고, 촬영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화면도 이상할 수 있고 멘트도 이상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일단은 다방2 모델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다방2 모델은 오크하고 이 화이트 필름 나무가 거의 한 50대 50으로 섞여가지고 조금 캐주얼한 느낌의 차량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 다방1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백색 위주로 깔끔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군데군데 포인트로 오크 무늬 나무가 사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다방2랑 좀 다르니까 한번 이렇게 멀리서 한번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요 다방1 모델, 그러니까 다방1이나 2나 뭐 마찬가지기는 한데, 요 따봉 캠핑카의 이 스타렉스 스타리아 차량을 만들면서 신경 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일단 침상에서 폭이 1300 정도 나왔으면 했어요. 그래서 요쪽 장은, 요 운전석 쪽 장은 조금 튀어나와 가지고 수납도 되고 안쪽에 전기 이런 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면은, 반대쪽 장은 아예 트리밍이랑 거의 1대1로 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한 거죠. 이렇게 확보를 하고 1300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침상 같은 경우에는 폭이 1300 나오고요. 길이는 이렇게 저 냉장고 있는, 맨날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저 냉장고 있는 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제일 짧으니까요. 저 기준으로 해서 제일 짧은 게 1650 정도 나오고요. 앞에 까치발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까치발을 올리면은 1900이 되고, 그리고 다방1 같은 경우에는 확장판이 있습니다. 앞에 쇼파를 펴고 그 뒤에 있는 저 확장판을 얹으면은 전체 기장은 260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2600까지 나오는 이 전체적인 침상을 만들면서 또 신경 쓴 거는, 요 테이블 보이시죠?
요 테이블 기장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그 확장판을 올렸을 때도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이 완전 일체형 침상이 돼도 저 앞쪽 같은 경우에는 식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좌식으로 식사를 하시거나 테이블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침상 쪽에서는 요 등받이, 앞쪽으로는 앞보기 등받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뒤보기 등받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받이 올리고 사용하는 거는 사용 설명 영상에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체크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뒤쪽 아래쪽 수납함을 보시면은 이 차는 아직 뭐 서랍 작업이 안 돼 있긴 한데, 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안에 이 문을 잡아당겨서 여는 타입이 아니고, 문을 연 다음에 서랍을 빼는 타입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서랍을 다셔도 추후에 서랍을 없이 사용하고 싶다, 넓게 사용하고 싶다 하셨을 때 우리 공장까지 방문하셔가지고 뭐 서랍을 떼고 문을 다시 작업하고 이러실 필요 없이 서랍만 탈거하면은 뒤쪽 침상 이 수납함을 그대로 지금 모습대로 지금 모습인 거죠. 지금 모습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선택이 공장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써서 만든 부분이죠. 그리고 뒤쪽은 넘어가서 앞쪽으로 넘어가자면은, 자, 앞쪽에 이렇게 테이블 거치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법이나 이런 건 다 안내를 드린 부분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방 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포타포티 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포타포티 145 사이즈가 딱 들어가는데, 포타포티가 있으면은 포타포티를 사용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원래 기존에 있던 고정식 소파를 이런 식으로 접이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 침상 공간을, 침상이 아니고 거실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거실 공간을 이런 식으로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서 테이블을 탈거하신 후에 볼일을 보시거나 하시면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무시동 히터 토출구가 있는데, 요 소파 다리를 내렸을 경우에 그 나무에 토출구 바람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 요 나무 부분도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뜨거운 열기가 잘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신발장도 있고요. 반대쪽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외부 샤워기, 이런 식으로. 저거 외부 샤워기도 샤워기 길이를 2m짜리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유롭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요 거실 공간에서 그 접이식 욕조 같은 거를 사용해 가지고 몸에 물 뿌리는 정도의 샤워만 하시겠다, 뭐 가능하십니다. 요걸 사용하면은 물을 아껴 쓰셔야겠지만 이렇게 외부 샤워기 사용해서 가능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쪽에 수전이 있고, 이쪽이 수전 겸 이렇게 아래쪽에 수납함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싱크볼 때문에 크게 사용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잘 자란 것들 넣으시고, 여기에는 이제 뭐 라면이나 컵라면 뭐 아니면 다른 이제 식기들 같은 거를 여기다 보관을 많이 하실 텐데, 초점이 나가 또. 뭐 여기 보관하실 때, 보관하시고 나서 꺼내실 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상판이 위로 열리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판이 이렇게 열려서 안쪽에 있는 거, 깊이 들어가 있는 것도 간단하게 꺼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서 신경 썼다 하면은 썼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시계도 있고요. 여기 안쪽에 요 끈은 잠금 장치 푸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 장이 있다 보니까 반대쪽 이쪽 문을 잠겼을 때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끈을 잡아당기면 잠금 장치가 풀리게 작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220이나 DC 이런 포트들이나 이런 것들 제품들, 각 제품들에서 최대한 점프 뛰는 거 없이 원선으로 선 이제 딱 세트로만 오게 최대한 작업을 하고요. 단자는 전호전기의 KS 규격 단자를 주로 사용하고, 와고 커넥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와고 커넥터라고 하면 이제 전선을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게 돼 있는 커넥터인데, 그 커넥터 자체
암페어 송전 가능한 암페어 그 규격이 작은 게 한 28에서 28암페어 정도 되고 큰 게 한 36, 40 뭐 그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은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주로 사용하는 2.5 스퀘어 뭐 이 정도 선의 이제 용량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양이니까 마고 커넥터를 이용해서 최대한 작업성이 나오도록, 작업 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에어컨이랑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스위치를 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체적으로 그 퓨즈들이 다 작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은 전체적인 메인 퓨즈, 거대한 좀 큰 용량의 메인 아날 퓨즈가 작업이 돼 있고, 요 실내기하고 바닥에 달리는 실외기 역시 개별적으로 그 기판을 보호하기 위한 퓨즈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에는 그 에어컨 자체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요 전원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껐다 키면 껐다 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스위치 작업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위치를 단다는 거는 어쨌든 껐다 켰다 메인 전원 자체를 차단하고 싶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스위치로 릴레이를, 왜냐면은 엄청난 큰 용량의 스위치를 달질 못하니까 작은 용량의 스위치를 달고 용량이 큰 릴레이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릴레이가 너무 큰 용량이 지나가다 보니까 쉽게 파손되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제가 캠핑카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보다 그런 릴레이나 스위치들의 내구성이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경험상 좀 용량을 큰 릴레이를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에어컨이나 실외기 자체적인 문제보단 그런 릴레이나 스위치들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스위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마찬가지죠. 냉장고도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전원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켰다가 껐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스위치 작업을 하지 않았고, 퓨즈 역시 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저는 옛날에 큰 차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카운티나 뭐 에어로타운 큰 차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런 차들을 만들어서 출고했던 경험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니셨던 분들은 지금 공감하실 수도 있어. 그런 차를 타고 다니셨던 분들은 차를 출고시키면은, 첫 캠핑 나가서 냉장고를 키시면은 그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아니면 AS 들어오기 전까지 냉장고 스위치를 내리지를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 스위치가 파손되거나 냉장고 릴레이가 너무 오랫동안 켜져 있으니까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만한 스타리아 스타렉스에서 그렇게까지 사용하실 분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연유로 조금이라도 트러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따로 개별 스위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냉장고 자체에 스위치도 있고 퓨즈도 달려 있으니까요. 네, 그런 연유로 그렇게 작업을 한 거고, 또 전기 제품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도 저희 따봉 캠핑카는 MD용 제품들을 거의 일체형으로 쓰고 있어요. 물론 무시동 히터도 쓰고 있긴 한데, 무시동 히터 MD용 유명하니까요. 무시동 히터 MD용 쓰고 있고, 가성비로 따졌을 때 역시 MD용 제품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무시동 히터 MD용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배터리,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 인버터 전부 MD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그 제품을 일체로 다 써야 뭐 나중에 AS나 이런 거 점검 받기도 편하고, 만약에 파손됐을 때 그 원인을 찾기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은 회사 제품을 통일해서 쓰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것들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D용 제품을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RV 코리아의 아이존 에어컨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요런 냉장고나 아니면은 뭐 들어가는 가구 부속이나 포타포티나 뭐 이런 캠핑카에 들어가는 뭐 단자재도 그렇고, 그런 캠핑카에 들어간 굵직굵직한 자재들은
그 비타라는 업체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까지 궁금하진 않으실라나? 뭐 어쨌든 그렇게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 저번에 이제 이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따봉 캠핑카에서는 APU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 APU 사용 안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거를 원가 절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APU를 사용 안 해서 원가를 절감했구나, 그 정도로 원가를 절감해서 사용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사실 저번 영상 찍을 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 사실 APU를 쓰는 게 시간이나 자재값이나 뭐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는 이게 더 오히려 시간도 걸리고 불편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외부 한전 인입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전 인입구가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한전 충전기를 매립식으로 장착을 한 거죠. 그렇게 장착을 해서 했을 경우에 이제 APU가 달려 있으면은 자동으로 APU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전 전기를 이용해서 한전 충전기만 돌리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콘센트나 전자레인지 이런 제품들을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받쳐줘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그래도 이제 3kW 인버터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3kW 정도 들어가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손님들이 대부분 외부 인입을 꽂을 수 있는 장소가 집에서 꽂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APU를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캠핑장에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6kW에서 뭐 1kW나 그러니까 600W에서 뭐 1200W, 뭐 1500W 뭐 요 정도 될 거예요. 1.2kW, 1.5kW 아니면은 이제 0.6kW인 거죠. 뭐 그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전 충전기 돌아가고 나면은 남은 전기로 전자레인지나 커피포트 이런 걸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캠핑장에서 사용하려면은 APU 자체의 그 절제되는 방향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끄거나 해서 한전 충전기는 돌리되 내부에서 쓰는 전기는 인버터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요런 식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제 기준상 뭐 이게 정석은 아니지만 제 기준상 그 APU가 손이 잘 닿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APU가 들어가기에 좋지 않습니다. APU가 들어가기 좋지 않고 차단기를 뭐 껐다 켰다 하시는 것보다는 요 콘센트에다 플러그를 뺐다 꼈다 하는 게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뭐 조금 더 이제 자주 하시던 거니까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은 외부에서 지금도 한전 충전기가 꽂아져 있거든요. 한전 충전기가 꽂아져 있어도 인버터에 꽂아져 있으면은 한전 충전기만 돌아갈 뿐 인버터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은 220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220을 켜면은 요 플러그가 인버터라고 적혀있는 쪽에 꽂아져 있을 경우에 한전 충전이 되면서 내부에 있는 전기는 인버터를 사용해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20을 뭐 계속 엄청 큰 용량을 쓰지 않는 거면은 잠깐 쓰시는 거면은 한전 충전 됐다가 뭐 전자레인지 썼을 때는 이제 충전 용량을 넘어가는 암페어를 쓸 테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방전이 조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캠핑장 같은 데서도 외부 인입을 꽂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충전을 하시면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한전이 가정이나 이제 뭐 이런 전원주택 같은 데서 어느 정도 충분한 용량이 되신다면은 요 인버터로 되어 있는 거를 빼셔가지고 한전으로 꽂으실 경우에 한전 전기로 실내에 있는 모든 전기를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APU처럼 뭐 이게 쇼트 같은 거는 다 방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뭐 어쨌든 원가 절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오해를 살까봐 이런 부분은 좀 빨리 말씀드리고 싶기는 했어. 그리고 또 얘기할 거는 뭐 여기 부분은 보여드렸으니까 어쨌든 그런 연유에서 APU는 달지 않은 거고
보여드리는 김에 배터리실도 살짝 보여드리자면 아직 뭐 배터리실은 정리가 안 됐는데 간단하게 지금 작업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배터리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헤비듀티 단자대도 사용하고 있고요. 용량 큰 거예요. 비싸. 그리고 이쪽에 한전 충전기랑, 이 차는 알터부스터라는 제품이 들어가가지고 릴레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MD용 50A 주행 충전기가 들어갑니다. 한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이제 MPPT 태양광 충전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배터리로 가는 거 전부 차단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에 MT50을 장착하지는 않지만 요즘엔 MT52죠. MT52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요 MPPT의 세팅 값을 다 맞추고 출고가 이루어집니다. 인산철에 맞게, 그리고 배터리에 맞게 저희가 설정해 놓은 세팅 값으로 맞춰 가지고 나가요. MT52에는 인산철 세팅 자체가 있는데, 인산철 세팅으로 맞춰 놓으면은 뭐 약간 좀 손님이 느끼시기에는 좀 덜 충전되고 조금 늦게 충전을 시작하고 덜 충전되고 뭐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압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설정 값을 바꿔서 이렇게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MD용 3kg 인버터고요. 이거 MD용 600A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헤비듀티 단자대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달려 있고요.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한전 충전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릴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함도 이렇게 이제 타공을 다 해가지고 뭐 큰 물건들이 올라가도 문제 없게, 그리고 열은 또 빠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신경 써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 역시도 이런 부분 다 뜨거운 열기가 빠질 수 있게 작업이 돼 있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뭐 다른 부분이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라나?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요. 당장은 생각나는 거는 요 정도네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썼다라고 자랑할 만한 게 지금 생각이 안 나냐? 생각이 안 나.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 정도 설명을 하고요. 오 맞아, 하나 있다. 그리고 주행 충전기, 뭐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알터 부스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 MD용 주행 충전기 달고 나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분들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렇게 스위치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행 충전기 ACC 신호를 끊었다 붙였다 하는 스위치예요. 기본적으로 스위치는 안 눌러져 있는 게 주행 충전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걸 눌러 놓으면은 주행 충전이 멈춥니다. 시동을 걸어도 ACC 신호가 끊어져서 멈추게 돼요. 그리고 주행 충전이 될 때는 저 스위치에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주행 충전이 안 될 때는 빨간불이 꺼집니다. 그런 식으로 주행 충전이 ACC 신호가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못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여부를 스위치에서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손님들이 주행 충전기를 뭐 잘 쓰시는 분들은 편하게 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스위치를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텐데, 간혹 차를 키온만 해놓고 시동은 걸지 않고 키온만 ACC에다가 놓고 캠핑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이 주행 충전 스위치가 켜져 있을까, 주행 충전이 돌아갈 경우에 이 자동차 배터리를 그대로 빨아다가, 알터가 안 돌아가니까 자동차 배터리를 그대로 빨아다가 뒤쪽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해 버리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CCCV 타입으로 된 인산철 전용 충전기를 장착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출고 나가실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보통은 스위치 눌러놓고 꺼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고 시동 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 주행용 충전 스위치를 켰다가
내리시기 전에는 주행 중 스위치를 꺼주시면 안전하다. 제가 지금 앞쪽에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 방전되면 곤란하실 테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신경 쓴 거죠. 스위치 안 누르면은 똑같아요. 주행 중 충전기 그냥 달려 있는 거랑. 근데 이제 스위치를 달아서 끊을 수 있게 그런 선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정도 하면은 조금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뒷부분 26년식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은, 일단 나무입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 처음 개발할 당시에는 가볍고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알비자 위주의 작업을 했는데, 알비자 단면에 대한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CNC 돌아갈 때 뭐 RPM 속도나 그 따내는 속도에 대해서 조절할 필요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따서 나온 것들을 샌딩을 하고 뭐 바니쉬를 바르고 이런 작업을 해야 했는데, 그런 작업을 할 거면은 좀 빨리 따고 그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 알비자 단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작나무에 그렇게 작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판단에 아마 자작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설명을 보여드리자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알비자 나무의 단면이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자작나무의 단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자작나무 단면인데, 지금 계속 뭐 손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차가 출고되기 시작하면서 자작나무의 비율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자작나무 비율을 계속 늘리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도면이나 그 배열 같은 거를 자작은 한 50% 이상, 거의 한 75%될 거예요. 한 75% 정도 자작을 다 사용하고 일부 알비자가 들어가는 걸로 바뀌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아마 확정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일단 그런 식으로 자작나무의 비율이 좀 높아진다. 자작나무 비율이 높아지면서 뭐 그렇게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자작나무로 테이블을 만들면 또 무겁거든요. 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자작나무처럼 이렇게 옆에 단면이 돼 있죠. 자작나무예요. 근데 이제 안쪽에 알비자를 따내고 나서 알비자를 심어서 무게를 좀 경량화 시키는 이런 식의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출고되신 분들에 대한 피드백이었는데, 요 테이블이 사실상 이거보다 더 길었었어요. 요 테이블이. 근데 이제 요 테이블을 세팅을 다 해놓고 양쪽에 앉으셔가지고 식사하고 하시다가 반대쪽으로 건너가거나 할 때 테이블이 너무 기니까 실내에서 문 닫고 넘어가기가 너무 불편하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테이블 길이도 조금 줄여가지고 확장판 넣었을 때 딱 세워질 정도로만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APU나 뭐 절제기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한전 충전기 빠지고 주행 충전기 50A를 알터부스터라는 제품으로 바꿔서 주행 충전이 한 어느 정도 되려나? 주행 충전이 한 80에서 한 120 사이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용량으로 올릴 계획이고요. 한전 충전이 빠짐으로써 이쪽 작업에 대한 작업성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전 충전기를 뺀다고 해서 한전 충전기를 사용을 못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요 MD용 이게 600A 배터리인데, MD용 배터리에 보면은 이렇게 입출력 단자가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한전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그냥 1대1로 바로 꽂으시는 거거든요. 꽂으신 다음에 콘센트를 꽂기만 하면은 배터리가 한전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적산계 션트바가 배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산으로 다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 컨트롤 패널 뒤에 작업해 놓은 것처럼 뭐 설명할 때도 좀 복잡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고, 제가 말을 잘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해가 잘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이제 복잡하게 작업할 필요 없이 한전 충전기가 필요하다면은 한전 충전기만 따로 꽂아서 사용하면 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는 한전 충전기 없이 주행 충전기하고 태양광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태양광은 이제 마이너스 옵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원래 이제 우리 차는 거의 풀옵션으로만 작업으로
풀옵션이 거의 나가는 그런 컨셉이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였는데 태양광에 대한 마이너스 옵션이 좀 생겼죠. 주행 충전기 용량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알터 부스터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앞에 있는 요 스위치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가 알터 부스터가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놔두면은 ACC 신호를 받아서 알터 부스터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해 줍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비상 점프 스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누르면은 지금 이제 ACC가 안 걸린 상황인데 누르면은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배터리하고 인산철 배터리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상 스위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 점프 스위치가 들어가는 거죠. 요 정도 구성으로 변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또 무드등. 요 무드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그래가지고 무드등 같은 경우에는 저 무드등 스위치 하나로 전체를 다 제어하는 걸로 바꾸고 요 앞에 개별 스위치가 빠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개별 스위치들이 빠지고 개별 스위치들은 빠지고 이런 거는 빠지고 전체 무드등을 요 앞에서 여기서만 무드등을 통해서 무드등 스위치를 통해서만 제어를 하고 대신에 무드등 스위치랑 별개로 요 스위치가 출입구등 스위치 상시형 출입구등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요걸 누르면은 이제 요 신발장이나 아니 신발 요걸 누르면은 나 카메라 신경을 안 쓰고 찍었네. 요걸 누르면은 요 앞에 쪽에 불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무드등이랑 별개로 상시로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누가 손님이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거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대표님이 좀 천천히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요거는 어차피 여길 타공을 해야 돼요. 자작나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테이블을 탈거하고 붙일 때나 아니면 이제 이동시킬 때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타공을 한 건데 요 타공을 할 거면은 그냥 이렇게 타공을 할 거면은 저는 IGT 스토브 사이즈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붙어져 있지만 IGT 스토브로 사이즈로 타공을 해서 이쪽에 요만하게 그럼 IGT 스토브가 여기 올라가는 거죠. 매립이 되는 거죠. 매립해서 올려놓고 사용하시다가 안 쓰실 땐 빼고 다시 흰색 뚜껑을 덮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테이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지금 계속 차량은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말해봤자 안 좋을 것 같아. 어쨌든 깜짝 놀랐네. 어쨌든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더 개발하고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이제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개발부터 개발하고 나서 다행히 손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서 초반에 계약 물량은 뭐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회사가 운영될 만큼의 계약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해주시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짧은 시간 안에 차량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생산도 하고 출고 날 맞추고 막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출고는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생산성이 많이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하면서 차량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요 다방 원 모델. 요즘에 요 스타렉스 차량이 사이즈나 아니면 이제 들어가는 설비들이 스타렉스 차량을 좀 많이 만들기 좋게 요즘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음에는 한번 그래, 다음 영상은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스타렉스 스타리아 이 차량을 차량에 대한 저의 생각, 뭐 개인적인 생각, 어떤 차량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다른 모델들도 워낙 요즘에 잘 만드는 회사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이 길어졌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멀리 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